오늘은 이제 어제 발표한 투자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어떤 기업이 수혜를 입을지도 좋지만은 이제 그에 더해서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삼성이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리는 이유가 뭘지에 대해 좀 개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어제 삼성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밑에 보면은 잘 보이시나 모르겠을 텐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반도체만 150조를 쏟아붓는다고 하고, 또 국내에는 이제 180조 원이라는 거의 뭐 말이 안 되는 어떤 자금을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어제 발표한 이 내용은 원래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좀 구속이 안 됐다고 하면 올해 초에 좀 발표를 했을 거라고 하는데, 조금 늦춰진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금액만 놓고 보면 이건 엄청난 금액이면 사실이 없지만 약간 언론에서 좀 크게 부각시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투자를 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결국에 삼성이 이제 이번 투자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우리는 디램에만 매달려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목표 중에 하나는 이제 파운드리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시장에 공표를 해줬다고 보는 게 맞고, 그래서 뭐 업황만 보면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뭐 이번 투자건이 발표됐다고 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오를 일도 없지만, 한편으로는 매크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디램에 대한 논란 때문에 매도세가 나오는 어떤 명분은 조금 약해지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삼성이 투자를 하면서 시장은 특히 그러니까 삼성전자 수혜주라는 걸 찾기에 좀 분분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좀 몇 가지만 보면은 뭐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랑 비메모리 모두 이 삼성전자를 좀 고객사로 두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공정 순서상 이제 가장 앞단에 있기 때문에 이제 장비가 이제 반입될 때 먼저 이제 그 가져갈 거니까 먼저 매출이 발생할 거라는 이제 로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혜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 비메모리향 매출이 이제 기대가 된다는 건데,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도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좀 기대되는 부면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세정 부분에서 보면 이제 코메이커 같은 기업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이외에도 이제 뭐 월덱스나 하나머티리얼, 뭐 유니셈, 테스나 같은 이런 이제 여러 기업들도 좀 좋게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어제 보니까는 이와 관련해서 뭐 180장의 리포트를 낸 증권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어떤 이런 관련 리포트들이 좀 쏟아지면서 좀 자세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관점을 바꿔서 이번에 삼성은 왜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서 이렇게 투자를 좀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특히 왜 이렇게 국내에 엄청난 규모의 좀 투자를 하는 걸까요? 뭐 일단 이제 TSMC를 이기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렬로 세우는 걸 좋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TSMC를 이긴다, 못 이긴다, 이런 어떤 감론을박들이 좀 치열한데, 그런데 사실 이 둘 다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텔까지 양보해서 껴주면은 이 정도 자금력을 동원하고 또 이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3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이 3기업 중에서 이제 본인이 어떤 각 기업들의 어떤 기술도 설명을 할 수 없으면서 점유율만으로 이제 깎아내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 편을 든다라기보다도 그 어떤 저변에는 이제 많은 게 깔려있기 때문에 이제 단순하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 삼성이 이번에 이제 엄청난 규모로 투자를 이제 발표를 하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내에 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이제 180조 원 이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뭐 물론 이제 틀릴 수도 있지만은 생각을 조금 넓혀보면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인 좀 위치를 이용해서 가치를 높이는 방식을 채택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만 들으면 이제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그 안을 좀 들여다보면 특히 이제 모든 서비스를 한국에서 다 해결 가능하게끔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반도체는 작고 가볍기 때문에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제 운송비가 낮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산업 특성상 이렇게 한 곳에 집중 투자해서 이제 양산을 하는 게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삼성전자한테 역전을 당했던 이유가 이게 안 됐기 때문이죠. 이제 과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기업들이 정치권이랑 이렇게 결탁을 해서,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이제 결탁을 해서 이제 각 지역들을 이렇게 균형되게 발전시키려는 명분으로 반도체 공장들을 이렇게 이 지역 저 지역 쪼개서 많이 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좀 작은 제조 기술 같은 거는 일본이 강하지만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지 못해서 이제 현재는 대량 생산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때로 떨어지면서 반도체 부문 역시
역전을 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일본이 주춤한 사이에 삼성전자가 대규모로 이제 집중 투자를 해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좀 실현을 시킨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현재 평택 사업장은 이제 삼성의 기흥 지역 그리고 이제 화성에 이어서 이제 국내 세 번째 이제 반도체 거점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이 축구장 25개 뭐 면적이라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모든 공급체인들이 다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여기에 이제 근처에 들어가는 기업만 보더라도 뭐 국내 크고 작은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네덜란드 ASML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의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이런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 장비들이 들어가면서 결국에 이제 집적도 면에서 능률이 엄청나는 것을 이제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집적도를 지금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 천문학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이제 그 제품을 혼자서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어떤 파트는 외주를 맡기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재료를 외부에서 조달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만든 어떤 그 제품을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같이 이렇게 콜라보로 테스트할 기업이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피드백이나 또 속도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거를 한 지역에 다 이렇게 몰아넣으면 어떨까요?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능률이 높아지는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투자는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특히 이제 앞서 언급한 뭐 평택이나 기흥이나 화성은 이제 지리적으로 대부분 이제 30km 이내에 있기 때문에 기술자들의 왕래도 이제 굉장히 쉽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번 투자를 보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대만이 가진 리스크를 분명히 봤을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삼성도 리스크가 없다는 말은 아니고요. TSMC 같은 경우에 이제 대만을 보면 중국 문제가 있어서 언제든지 볼모로 잡힐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고 또 이제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환경적인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걸 이제 확인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가뭄, 그러니까 최악의 가뭄이 좀 발생하면서 당장 용수 사용에 문제도 있었고 또 이런 식으로는 어떤 예측 불가능한 변수인 지진에 대한 리스크도 사실 이 대만이라는 나라가 한국보다 더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조 라인이 이렇게 몇 밀리미터만 어긋나도 버려야 되거나 이렇게 한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에 비해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는 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삼성은 이런 걸 보면서 결국에 비슷한 기술력으로 갔을 때 앞서 언급된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자기들이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7나노 때 사실 삼성전자가 TSMC에 역전을 당하고 나서 그때 삼성전자가 사실 증설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3나노 때 다시 보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투자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미국 투자권도 있고 중국에도 더 투자를 해야겠지만은 실리적으로 볼 때 삼성은 지금 이 시점에 한국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비단 뭐 삼성전자 투자 뭐 수혜주라고 해서 뭐 어려운 기술 용어들을 이해해 가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제 조금 더 넓게 이런 점들을 이제 중심축에 놓고 삼성전자가 결국 국내에서 뭔가 구현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교집합되는 부분들이 나올 거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서 필요한 어떤 장비라든지 소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더 이제 지역적으로 찾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문어발식으로 찾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텐데 그리고 이제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길게 한번 투자를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삼성의 대규모 투자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